요즘 시장 바구니 물가나 기름값 보면서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 하루에도 몇 번씩 드시죠? 그런데 지금 진짜 무서운 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 비싼 가격표 뒤에 숨겨진 거대한 폭풍입니다. 바로 환율 1,500원이라는 전대미문의 숫자가 우리 턱 밑까지 차올랐다는 사실이죠. 1,500원, 이게 한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서민들에게는 생존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소리나 다름없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사 먹은 커피 한 잔, 아이들 간식, 그리고 저녁 식탁에 올린 고기까지. 이 모든 게 사실은 달러로 사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달러 값이 미친 듯이 치솟고 있어요. 예전엔 7,000원이면 사던 걸 이제는 1,500원을 줘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내 돈의 가치가 3분의 1이나 잘려나간 셈이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말이죠. 이 위기 상황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입니다. 지금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이 국가적 비상사태 앞에서 누군가는 환율은 국격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며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잘 나가니까 환율이 오르는 거다라는 식의 정신승리. 이거 누구를 위한 소리일까요? 오늘 저는 이 화려한 수사 뒤에 숨겨진 무능한 경제사령탑의 실체, 그리고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잘못된 정책들의 민낯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 지갑은 비어가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지, 그 불편한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건 이 거대한 파도를 막아야 할 선장들이 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죠. 그런데 그 심리를 안정시켜야 할 경제사령탑들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혹은 과거의 인연 때문에 자리를 차지한 인물들이 과연 이 복잡한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도덕성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이들이 내놓는 대책이라는 게 정말 가관입니다.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니까 정부가 내놓은 비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대기업 CFO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라가 어려우니 금괴에 쟁여둔 달러 좀 푸세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할 소리입니까? 이건 70년대, 80년대에나 통하던 구태의연한 방식이죠. 근본적인 경제체질을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기업들 팔 비틀어서 땜질식 처방만 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이 바보인가요?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기업들을 강제로 압박한다고 해서 이 거대한 환율 흐름이 바뀔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오히려 시장에 우리 정부는 대책이 없다는 항복 선언을 하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 지금 대한민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일까요? 아니면 탈출해야 할 난민선일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후제 가깝습니다. 왜냐고요? 정부는 무능한데 정치권은 한술 더 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노란봉투법 같은 반시장적 법안들입니다. 물론 노동자의 권리와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처럼 국가 경제가 풍전등화인 상황에서 기업들을 옥죄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들을 밀어붙이는 게 과연 서민들을 위한 길일까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환율은 미친 듯이 오르는데 정부는 기업 팔이나 비틀고 있고 국회는 기업하기 힘든 법만 만들고 있다. 그럼 당연히 보따리 싸서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달러를 들고 한국을 떠나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폭등하겠죠. 악순환에 늪에 빠지는 겁니다. 정치적 사법개혁이나 이념 싸움보다 지금 당장 시급한 건 기업의 활력을 되찾고 민생을 살리는 실질적인 대책인데 대체 우리 위정자들은 어디를 보고 있는 결까요? 이제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죠. 환율 1,500원 시대가 열리면 우리 서민들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이건 그냥 물가가 좀 오르네. 수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재앙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기름값 오르면 물류비 오르고, 물류비 오르면 배추 한 포기, 라면 한 봉지 가격이 다 오릅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나가는 돈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중산층은 서민으로, 서민은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사회적 하강 엘리베이터가 가동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 지지층 일각에서는 여전히 환율은 국격이라며 찬가를 부릅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스탈링그라드 전투 당시 독일군 지휘부가 현실을 부정하며 승리가 머지않았다고 외칠 때 병사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죽어나갔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딱 그 꼴입니다. 윗분들이 국격 운운하며 샴페인을 터뜨릴 때 시장 바닥의 상인들과 하루하루 버티는 직장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건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경제수장들은 대외 여건 탓이다, 미국 금리 때문이다라며 남 탓만 시전 중이죠. 맞습니다. 대외 여건 어렵죠. 하지만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파도를 잘 타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세금을 주고 자리를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파도가 높다고 배가 뒤집어지는 걸 구경만 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경고를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지표의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전체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입니다.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무능한 인사들을 과감히 교체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이것만이 지금의 환율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이 나라의 경제 사령탑이라면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업들을 불러 모아 협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족쇄를 풀어주고 세계 무대에서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답을 집행할 의지와 능력이 지금의 권력층에게 있는지가 의문일 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단순히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정부의 무능과 정치권의 이기주의가 결합해 우리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말이죠.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환율의 파도를 넘어서 다시 한번 기적을 일궈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격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서서히 침몰해 갈까요? 선택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지금의 경제 위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더 깊은 지식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날카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끝내면 조금 아쉽죠? 아까 말씀드린 기업 압박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사실 정부가 기업 CFO들을 부르는 건 시장에 엄청난 시그널을 줍니다. 아, 정부가 정말 쓸 카드가 없구나 라는 확신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심어주는 꼴이죠. 투기 세력들은 바로 이 지점을 노립니다. 정부의 방어선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방어선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확인하는 순간 환율 공격은 더 거세집니다. 결국 근본적인 대책 없는 기업 압박은 환율을 잡기는커녕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진정으로 환율을 안정시키고 싶다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매력을 높여야 합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익이 나고 안전한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죠. 지금처럼 규제는 늘리고 노동시장은 경직시키고 정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미쳤다고 달러를 들고 한국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습니다. 환율이 조금씩 오를 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끓는 점이 넘어가면 그때는 도망치고 싶어도 발이 떨어지지 않죠.
천천오백원이라는 숫자는 그 끓는 점이 임박했다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국격 타령만 하고 있다면 그 결말은 보지 않아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지금 안전하신가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의 대한민국은 이 환율 폭풍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3가지. 첫째, 환율 1,500원은 서민 경제의 파탄을 의미하는 재앙적 신호다. 둘째, 무능한 경제 사령탑과 구시대적인 기업 압박은 위기를 키울 뿐이다. 셋째, 반시장적 입법과 이념 싸움을 멈추고 기업의 활력을 살리는 민생 대책이 시급하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지금 경제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식의 소용돌이는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서 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느끼시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를 낼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럼 저는 정말로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율 1,500원이 정말 끝일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1,600원, 심지어 IMF 수준의 폭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지금의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고 정부는 말하지만 그 내실을 들여다보면 결코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거든요. 가장 무서운 건 신뢰의 상실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싸늘해지고 있다는 점이죠. 한국은 이제 성장 동력이 꺼졌다. 정치적 갈등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다. 이런 인식이 박히는 순간 환율은 숫자를 넘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비수가 됩니다. 우리가 지식 스토리텔러로서 이런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죠.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도 배우는 자는 살아남고 눈을 감는 자는 도태됩니다. 1997년의 비극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도 정부는 경제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장담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지금의 상황이 그때와 다르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글로벌 경제망이 더 촘촘해진 지금, 한 번의 실수는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뉴스를 보실 때 화려한 경제 용어나 정치권의 공방에 매몰되지 마세요. 대신 시장의 물가를 보시고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의 무게를 느끼세요. 그것이 가장 정확한 경제 지표입니다. 그리고 그 지표가 위험하다고 말할 때 주저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서민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진짜로 마칩니다. 깊이 있는 서사, 생생한 비유, 그리고 날카로운 통찰로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채워드리는 지식의 소용돌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주제로 준비 중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